실존주의 할게요. 실존주의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시면 실존주의가 다 해결이 돼요. 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 그 학살 정책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의사였고 나름대로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치의 수용소를 여러 가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까지도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만든 것이 실존주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실존주의는 철학에 가까운 거잖아요. 또는 종교적인 것과 훨씬 더 가까워서 딱히 실존주의 철학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기법도 그리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하지만 어떤 그런 철학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닥터 프랭클린이 그 수용소를 끌려갔더니 그 수용소에서는 정말 순간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은 자신이 작성했던 논문으로 작성할 그런 책, 논문 원고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수용소에서 도착하니까 기존에 입고 있던 옷들도 다 갈아입혀서 죄수복 같은 거 그런 걸로 입히고 그리고 뭐 갖고 있던 개인적인 소유는 다 반납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원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자기가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다 뺏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는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죠. 열악한 영양실조 걸려서 정말 생계가 유지되지도 않을 그런 빵 한 조각, 스프 조금 이런 것들을 먹고 산 사람,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은 구역에 쓰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역 나갔다가 이 전쟁의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철조망 같은데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가서 부딪혀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수용소의 것들을 다 겪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의 생활을 담은 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병드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수용소 생활을 견뎌서 내가 빨리 전쟁이 끝나면 부인을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전쟁이 끝나면 그 없어진 자기가 갖고 왔던 그 논문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들 그 속에서 다시 다 없어졌으니까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했죠. 그래서 이걸 구상한 걸 내가 반드시 작성을 해서 논문을 쓰고 책으로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굳건한 삶의 의지가 이 사람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용소 생활에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용소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을 그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의 근원이었던 거죠. 근데 책에서 보면은 그 수용소에서 이제 주관다리로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1944년 12월 마지막 주에서요. 1945년 2월 첫째 주에 사망자 수가 급증했대요. 네, 통계적으로.
이 프랭클은 그나마 의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나름대로 엘리트였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그래도 거기 나치 뭐 경호원 뭐 그런 뭐 간수 그런 사람들과도 약간의 신분적으로 이렇게 친분을 좀 갖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1944년 12월 마지막 주에서 45년 2월 첫째 주에서 거기 안에 수용됐던 사망자 수가 급증을 했더라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연말이라서 음주가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더라고. 자, 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용소 안에서도 전쟁의 상황이 들려요.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여서 이때 1944년 12월 25일 사람들은 이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쟁이 끝나서 나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성탄절을 보낼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12월 25일이 지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수용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절망을 하게 돼서 25일이 지난 이후부터 2월 첫째 주에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서 다시 한번 빅터 프랭클린이 이거를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삶은 스스로 의미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부여받을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프랭클린의 삶을 보면 실존주의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삶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형성되어지는 존재다. 인생이라는 것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선택과 자유와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창조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의미 치료예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을 분석하고 실존을 분석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은 주체성, 그 다음에 자율성,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죠. 실존주의 상담은 프랭클린에 대한 삶만 이해하면 다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갈게요.